혹시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작은 일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분명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럽고 좋아하던 드라마나 취미생활조차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가 걸리면 소리 없이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요즘 너무 게을러졌나? 혹은 의지가 부족한가 바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하죠.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 바로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을 넘어 당신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는 우울증의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초기 증상 5가지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우울증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즐거움의 상실입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나 친구와의 수다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어떤 자극에도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것이죠. 감정의 색깔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세상이 흑백 영화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뇌의 보상 회로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식욕의 급격한 변화나 수면 패턴의 붕괴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입맛이 아예 사라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밤마다 잡생각에 시달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밤이 늘어난다면 내 몸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울증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우울증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함이나 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평소보다 예민해져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불끈 화가 나거나 결정 장애가 심해져서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동굴 속으로 숨어들기 전에 그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증상들이 나만의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이 작지만 무거운 신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우울증의 초기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우리 뇌는 마치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를 넘어 실제 뇌 회로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감정과 의욕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편도체 부위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차단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의욕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신경 가소성이 떨어져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인 고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초기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와 신체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온몸의 근육이 뭉친 듯한 뻐근함을 느낍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본인은 실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뇌가 통증을 조절하는 시스템에도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간단한 업무 처리에도 평소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건망증이 심해져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내 뇌가 심각한 피로 상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초기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고립의 시작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우울증 초기에 접어들면 모든 대인관계가 귀찮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친구들의 연락을 피하게 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자책감과 무가치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우울증이 초기 단계를 넘어 깊어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구조 신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증상들이 사실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한 우리 몸의 마지막 비상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은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저전력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신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와 과부하가 지속될 때 뇌는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강제로 모든 활동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퓨즈가 나가든 말이죠.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한다면 그것은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억지로 움직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비상 신호를 인정하고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을 떼어야 할 때입니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극복하는 핵심은 아주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햇빛과 걸음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낮에 햇빛을 쬐며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햇빛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조절을 도와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걷는 행위 자체는 뇌의 혈류량을 늘리고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우 울제입니다. 처음에는 집 앞 편의점에 가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걸음이 뇌 회로를 다시 활성화하는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기력함에 지지 말고 몸을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감정의 언어화와 작은 성취입니다. 내 마음속에 엉켜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종이에 글로 적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5분 동안 스트레칭하기 같은 작은 성공들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다시 가동합니다. 오늘도 해냈다는 성취감은 무가치함의 늪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강력한 밧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울증은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일상은 다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면 당연하게 병원을 찾고 약을 먹으며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왜 그리도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걸까요? 우울증의 초기 증상들은 당신이 약해서 나타나는 결함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버텨온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잠시 쉬어가라는 가장 정직한 눈물입니다. 이제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자책 대신 그동안 참 많이 애썼구나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울의 터널은 생각보다 길고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너머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당신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낸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듯 마음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다시 웃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듯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슷한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그 길 끝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당신의 미소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